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 실천입니다. 지금 알베르 까뮈의 그 시지프스 신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Philosophical Suicide, 이 철학적 자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적 자살, 자, 제목도 무시무시하고 좀 다소 과격하고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까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참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까미는 정확히 말해서 철학자는 아닙니다. 문학가이죠. 근데 사상의 폭이 넓다 보니까 실존 철학이랑 다 있는 건데, 자기 스스로도 밝혔듯이 까미는 실존 철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로 묶이는 것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끝까지 실존주의자다라고 말한 사람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고 책을 쓰면서 존재와 무, 이런 책을 썼던 사르트르만 실존주의 철학자로 이렇게 겉으로나 속으로나 이렇게 남아있죠. 어쨌든 까미는 그러한 실존주의, 그러니까 까미는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부조리와 대결을 할 경우에, 지금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인물이 있었죠. 야스퍼스, 체스토프, 키르케고르, 후설은 현상학자입니다만, 이런 사람들 예를 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부조리에 정면으로 대결하려 들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스퍼스는 이성을 일관되게 추구하다가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성이 무너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완전히 이성적이지 아니한 비논리적인 도약을 통해서 어떤 트랜센던스, 초월성, 신성함,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초월성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체스토프는 어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불합리한 것들, 터무니없는 것들, 어떻게 보면 부조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곧 신이다. 부조리가 곧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이해 불가능한 것,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초월적인 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역시 신에 대해서 굴복하고 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다뤄봤지만 신을 향한,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믿고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진정한 신앙인은 항상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게 진짜일까? 악마의 꼬드김은 아닐까? 이런 회의, 비판, 불안, 의심, 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근데 의심스럽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기독교 교리가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날조된 것 같고 황당한 게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보는 것, 신앙을 향한 도약, 신앙으로의 도약,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자기가 이게 바라보는 그러한 그 기독교 사상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것, 비합리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것, 이러한 신앙의 도약, 이러한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후설은 이제 직접적인 경험만을 다루려고 하는 그의 이른바 현상학. 현상학이 기존의 다른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이 부조리한 현상을 갖다가 그대로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후설이 논의하는 그런 단순한 현상,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적 환원, 이러한 거는 그 단순한 현상, 거기에 perception이라고 하는 감각, 지각작용, 그리고 예리한 설명, detailed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한 설명, 이런 것에 급급해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초월적인 본질, 어떤 essential transcendence라고나 할까요? 이런 초월적 본질을 갖다가 단순한 현상과 연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이 까미가 비판했던 걸 우리는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자, 앞부분 내용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에 이어서 여기서 다시 그가 말하는 철학적 자살이란 무엇인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들면 좀 쉬엄쉬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천천히. The feeling of the absurd is not for all that the notion of the absurd. The feeling of the absurd. 부조리. 여기 부조리라는 느낌.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돼. 뭐 이럴 수가 있어. 야, 세상 참 황당하다라고 하는 부조리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조리라는 느낌, 이거는 비록 여기 부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for all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 all that은 in spite of that 이런 뜻입니다. notwithstanding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리라는 말이 들어있긴 하지만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을 갖는 것, 이거는 여기 부조리에 대한 느낌은 이거는 the notion of the absurd, 부조리에 대한 개념, 느낌이 곧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과 이렇게 등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호 표시가 좀 엉성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부조리에 대한 느낌과 부조리에 대한 개념은 같지 않다. 느낌을 개념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럼 여기 it, 부조리하다라고 느끼는 거, 우리가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부조리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한 기반을 깔아준다. 그러니까 부조리라고 하는 느낌은 부조리라고 하는 이론적 개념 구성,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기초, 기반을 형성한다.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리가 없죠, 논리적으로. That is all. 그리고 그게 다다. 자, 그래서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것과 부조리라는 개념은 다르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It is not limited to the notion. 그래서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느낌, 여기 느낌이 더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걸 주어로 썼죠. 그래서 여기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이 느낌, 이거는 limited to the notion, 그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논리적 개념, 앞뒤 모순관계, 불합리성, 이런 걸 담은 그런 개념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자,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개념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까지 부조리하다는 느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cept, 단 예외가 있는데 in the brief moment, 그 짧은 순간을 제외하고, 즉 when it passes judgment on the universe, 이 세계, 우주에 대해서 그 부조리하다는 느낌이 세상 참 골 때린다 라고 하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황당함이, 이렇게, 자, 뭐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주먹 많은 게 떨어져서 건물이 폭파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황당하시겠죠? 자, 어떤 그와 같은 이 부조리하다는 느낌이 이 우주 또는 세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과 같은 그런 짧은 순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개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뒤에 이런 말을 한 거는 이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 우주에 대해서 어떤 판단, 평결을 내릴 때,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느낌이 딱 보여줄 때, 그때는 공교롭게도 개념과 그 부조리하다는 느낌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부조리하다는 이 느낌은 부조리하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더 넓은 것을 지니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ubsequently, 자, subsequently,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it has a change of going further. 이 부조리하다라는 느낌은 계속 주어가 the feeling of the absurd인 겁니다.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going further, 더 심도 있게 멀리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 영역이 개념보다 더 광범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음 it is alive. 그리고 이 부조리하다라는 느낌은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다.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in other words, 즉 환원하면 it must die or else reverberate. 이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그러한 불합리함 그리고 황당함, 이러한 것은 must die, 죽어야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reverberate, 이렇게 반향, 메아리 치듯 울려 퍼져야만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즉 부조리는 부조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2 플러스 2가 4일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조리라는 개념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뻔한 이치, 자명한 이치 앞에서는 부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부조리 이야기 자체조차 무의미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조리는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메아리 치듯 쫙쫙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so it is with the sins we have gathered together. 그래서 it is with the same,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수집해왔던, 지금 논의하고 이 지면을 통해서 토론해왔던 그런 주제들에 있어서도 역시 매한가지다. 그래서 부조리는 죽든지 아니면은 바이러스처럼 쫙 확산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부조리는 설 수 없는 곳에서는 딱 입을 닥치고 죽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부조리는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there again, what interests me is not works or minds, criticism of which would call for another form and another place, but the discovery of what their conclusions have in common. 자, 이렇게 글자는 어렵지 않은데 단어들은 도대체 되게 모호하죠. 이 아주 심오한 이 문학가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표현을 갖다가 다른 철학자들처럼 이렇게 설명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비유를 통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렵습니다. 참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애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there again, 여기서 다시 what interests me, 이 감이 나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 나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봤던 여러 사상가들이나 이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나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지금 여러 인물이 있었죠. 야스퍼스나 체스토프나 키에르케고르나 후슬 같은 이런 사람들의 여러 그런 사상적인 저서, 작품들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성, 정신, 이런 게 아니다. 나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나 철학 서적들이나 그들의 정신,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일, criticism of which의 which는 앞에 있는 이런 댐을 가리키겠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상가들의 이러한 작품이나 그러한 정신을 갖다가 비판하는 일은,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지금 여기서 이 에세이에서 다루고 있는 것 말고, 이 철학적인 논문에 비슷한 이 에세이에서 다루는 것 말고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지면, 또 다른 장소를 갖다가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그들의 이 works, 작품이나
minds, 그들의 어떤 사상, 정신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저 주마간산 격으로 이렇게 보면서 대략적인 틀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크리티시즘, 비평 내지 비판하게 되면 또 다른 책, 또 다른 지면, 또 다른 논란의 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문학가라는 까미가 본격적으로 철학 사상가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도 격에 안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까미가 점잖게 좀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나 the discovery of what their conclusions have in common,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사상가들의, 앞에서 다룬 사상가들의 결론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 이게 바로 나에게 흥미를 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여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야스퍼스나 체스토프나 키에르케고르나 후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발견하는 일, 이게 지금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까미의 흥미를 일깨웠던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never, perhaps, 아마도 결코 단 한 번도 have minds, 그와 같은 철학적 지성들이 so different, 그렇게 색다른, 그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낸 적은 없다. 아니면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앞에서 4명의 예를 들면서 역시 철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한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역시 여기도 부드럽게 perhaps를 써서 한 발 뒤로 뺐습니다. 자기가 다뤄본 4명의 지금 철학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가지각색이냐, 정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있긴 있지만,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recognize as identical spiritual landscapes in which they get underway. 그들이 underway, 그럴 길을 가는 중에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즉 진행, 경험 중인, 이런 의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experience로 도중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그들의 어떤 정신적, 지적인 풍경, 이 정신적, 지적인 풍경, 이거는 우리는 동일하다고 인식한다. 여기 identical, recognize 이 목적어 있죠? 여기 있는 recognize, 지금 recognize 사이에 있는 이 목적을 갖다가 여기 이게 목적어인 겁니다. 이만큼. 목적어가 기니까 S, V, C를 갖다 여기다 쓰고 O를 뒤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이런 문장 형태인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형식 SVOC가 아니라 목적어가 길 때 이때는 이렇게 보어를 앞으로 빼다 씁니다. 물론 가목적어 이틀을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유치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각자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recognize, 깨닫게 됩니다. 똑같다는 것을. 즉 그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landscapes, 풍경, 풍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풍토, 이런 거는 굉장히 유사하다. Likewise, 마찬가지로 despite such dissimilar zones of knowledge,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서로 다른 영역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어떤 철학을, 누구는 이런 철학을, 누구는 또 다른 철학을 이렇게 서로 공부한, 연구해온 사상의 영역, 지식 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the cry that terminates their itinerary rings out in the same way. 결국 그들이 바로 그들의 itinerary, 이거는 지적인 편력, 즉 어떤 학술적인 이력, 여정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학술 연구적인 편력 내지 여정, 이러한 것에 terminate, 종지부를 찍는 그들의 마지막 외침, 탄성,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극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 토해내는 가슴 속에
외침, 이거는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울려 퍼진다 라는 겁니다. 여기 위에 공통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똑같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it is evident that 자명하게도 the thinkers, 그런 앞서 예를 든 4명의 사상가들은 we have just recalled,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환했었던, 환기시켰던,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다가 토론의 주제로 삼았던 사상가들은 have a common climate, 하나의 공통의 토양 내지 climate, 기후, 풍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to say that climate is deadly scarcely amounts to playing on words. 근데 만약 그럼 그 4명의 사상가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철학적 풍토, 지적인 풍토가 deadly, 굉장히 치명적이다, critical, 치명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태하고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좀처럼 playing on words, 말 가지고 노는 언어 수작,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의 언어 수작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지적인 풍토, 그리고 그 지적인 풍토의 극에 이르러서 가장 첨예하게 그들이 가슴속으로 내뱉는 그런 외침, 이런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왜 이 치명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특히 서양인들이 주로 이제 영국의 경험론 철학 세계에는 이 까미가 가지고 있는 대륙적인 그런 부조리의 의식이 영국의 사람들에게는 잘 적용이 안 되고 영국인들은 별로 공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론적으로 그렇게 감각을 벌써 이미 중시 여기고 개별적 사실에서 귀납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진리 습득 방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 이러한 부류를 타고 있는, 멀리는 플라톤까지 타고 있는 이런 대륙 철학의 계보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영국의 경험론 철학 이쪽하고는 좀 동떨어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대륙 철학에서 이러한 철학자들, 이러한 그런 토양, 그들의 철학적 연구 토양 아니면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즉 몇천 년 동안 가정되어 왔던 합리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치명적이라는 말은 모순적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진리라고 알았던 것, 이런 것들은 거의 뻥이거나 날조된 것이거나 적절한 타협이거나 아니면은 얼버무림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Living under the stifling sky. 자, 이 까미는 작품에서 이런 글을 많이 써요. 여기 그 stifling,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하는 그런 하늘, 숨 막히는 하늘 아래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사막에서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막도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실존적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필멸성, mortality, 이 필멸성, 여기에서 오는 불안, 고뇌, 뭐 더 나아가면 생로병사까지, 이런 것들까지, 이러한 텁텁한 하늘, 내던져졌지만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뭔가를 풀어볼 수 없는, 물론 이제 사회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인문과학 중에 특히 이 까미가 말하는 이러한 까미의 이런 부조리 사상에서는 이러한 이 스토플링, 이 답답하고 숨 막히는 하늘 아래 살아간다는 것, 이게 참, 이게 여기서 딱 끊어지질 않네요. 자, 이것이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 이 암울한 상황이 forces one, 어느 지성인으로도 하여금, 어느 누구로도 하여금 get away, 바로 이 지옥과도 같은, 지옥은 너무했나요? 이 사막, 황량하고 척박하고 낯선 이곳, 이 지상에서의 삶, 이 실존적 상황, 거기에서 피해 달아나도록 아니면은 버티고 머물도록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실존적 상황인 겁니다. 비겁하게 피에 달아나느냐, 피에 달아나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이게 바로 그거인 겁니다. 이게 피에 달아나는 게 그러니까 기승전 신앙 이렇게 가는 거죠. 너무 힘들고 정말 괴롭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신에게 귀의하자 해가지고 신앙으로 도망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형이상학적인 궤변 속으로 달아나는 방법도 있어요. 얼버무리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비주의에 빠진다든지 이런 게 있고, 자, 이런 방법이 달아나는 방법이 있겠죠. 뒤에 달아나는 방법이 계속 예를 들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to stay 그냥 버티는 겁니다. 힘겨워도 위버맨시, 니체의 위버맨시 같은 것, 아니면은 지금 이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 신화 속에 시지프스 그 이야기가 항목 들어있는 거죠. 책 제목 전체가 시지프스 신화를 담은 여러 가지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시지프스 신화로 이 책이 나와서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to stay, 버티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티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강요한다는 겁니다. 달아나든지 아니면 달아나는 방법 중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행이니까 고뇌니까 안 태어나는 게 제일 좋고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좋다. 그래서 자살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getaway는 결국 죽는 것. 죽는 게 무서우니까 내세 관념을 설정하고 내세 쪽으로 빠져드는 것. 이 세상은 무시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저 세상 관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처참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투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the important thing is to find out how people get away in the first case and why people stay in the second case. 어쨌든 까미가 우리에게 공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알아내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경우에 만약 이 텁텁한 숨 막히는 하늘 아래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첫 번째 경우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피해 달아나는가, 이것 사람들이 피하는 방법, 이런 방법, 사람들의 이 힘겨운 삶, 실존적 삶을 갖다가 피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겨운 실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경우에서처럼 사람들이 이 지상의 실존적 삶에 머무르는 이유, 이 두 가지 이걸 갖다가 밝혀보자라고 하는 게 이게 취지라는 겁니다. 점점점 이제 주제의식과 연관돼서 간극이 좁혀지죠. This is how I define the problem of suicide and the possible interest in the conclusions of existential philosophy. 바로 이 점이, 이 두 가지 사항, 이 점이 방법론인 것이다. 내가 바로 이 자살의 문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이 던져진 삶 속에서 참혹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이 자살의 문제, 자살의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 the possible interest, 가능성 있는 관심, 관심 가능성, 즉 바로 실존주의 철학, 당대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이 실존주의 철학이 갖는 결말부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런 그 실존주의 철학의 결론에 대한 가능성 있는 관심, 그리고 자살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내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실존 철학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초점으로 해서 그걸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한테 괜히 딴지 걸고 넘어지지 말라. 나는 두 가지 이 관점에서만 자살의 문제와 실존 철학의 결론,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나는 내 토론을 갖다가 심도 있게 진행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야스퍼스, 체스토프, 키에르케고르라는 어떤 그
이런 인물들은 그 세상이 이성이 지배한다. 이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목적의 필요성 이런 것도 거부합니다. 이건 굉장히 진일보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러한 모순적이라는 불합리한 생각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 신을 찾습니다. 이 까미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훗설은 세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현상학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이 물 자체의 세계의 침묵, 그렇지만 그것들이 보여주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 온갖 감각을 집중시켜서 그걸 잘 살피면 거기에서 뭔가 이 세계의 본질, 이러한 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러는데 까미는 역시 과연 그럴까라고 현상학적 이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나 first I want to detour from the direct path. 나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논란의 중심으로 직접적인 직행로로부터 나는 우회하기를 원한다. Up to now, 이제까지 we have managed to circumscribe the absurd from the outside. 우리는 외부 영역으로부터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을 circumscribe, 마치 컴퍼스로 이 경계선을 그리는 것처럼 이런 이 부조리의 경계 영역을 그럭저럭 확정 지어왔다. 그럭저럭 그런 부조리의 영역을 갖다가 circumscribe, 규정하는 걸 말하죠. 리미트라고 할게요. 이런 부조리의 영역, 그런 범위를 갖다가 그럭저럭 한계 지어왔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혹자는, 어느 독자는 however, 그러나 wonder, 궁금해할 수가 있다. How much is clear in the notion? 그렇게 우리가 이 부조리라는 개념을 갖다가 나름대로 규정을 했는데 그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확정지어온 그런 개념 속에서 이 그러한 부조리라는 개념 속에서 그 개념이 얼마나 그게 clear, 분명한 거냐. 부조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분명한 거냐. 잘 이해가 안 간다.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by direct analysis,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discover its meaning, 이 부조리의 의미를 갖다가 discover, 발견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수도 있다. on the one hand, 한편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the consequence it involves, 그러한 그것이 수반하는 그렇게 밝혀낸 부조리에 대한 개념이 수반하는 그런 결과들, 이런 것까지도 그 부조리의 의미와 한편으로 직접적으로 밝히는 부조리의 의미와 그 부조리의 이렇게 밝혀낸 부조리의 의미가 관련을 맺는 여러 가지 결과, 이러한 것들도 discover, 밝혀내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 나는 좌우지간 여기 디투어 하겠다라는 겁니다. 디투어는 지금 까미가 설정한 자기만의 탐구 방식인 겁니다. 이 책에서 에세이를 디투어를 통해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자,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지금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까미는 그 철학자들의 사상 전체를 논의하려는 게 아니죠. 단순히 부조리와의 만남, 부조리와 연관된 부분만을 논의할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평, 토론 이런 건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인간 이성이
어떤 인간의 이성, 자꾸 이 세상의 것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파악하려고 드는 인간의 이성과, 그러나 말 없는 물 자체의 영역, 우주가 보여주는 불합리성, 즉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불합리성들, 이 둘 사이의 갈등, 이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갈등 양상이 바로 부조리라는 건데, 그래서 야스퍼스, 체스토프, 키르케고르, 자, 이런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간의 이성 능력, 합리성을 부정하고 어떤 비합리성이 우주를 완전히 포용한다고 하면서까지,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그걸 신과 연관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걸 보아왔죠. 불합리성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신이라는 개념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후설은 그런 직접적인 경험 현상에 주목을 합니다. 현상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현상학, phenomenology, 그러니까 현상학은 본질적인 걸 다루는 어떤 에센스, 본질, being, 어떤 제1철학, ontology, 존재론, 이런 것과 좀 대조적인 입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어떤 플라톤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존재론, 이런 것과 약간 좀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경험 현상에서, 그 현상에서 본질, 어떤 이성,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포착해낸, 그렇게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포착해낸 그러한 본질, 이성, 이게 바로 니들이 지금까지 일부에서 부정해 왔었던 우주의 비합리성, 이거를 내가 다시 재부정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합리성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후설은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미가 지적했듯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만 파악하려고 드는 인간의 이성의 행태, 이성의 버릇, 이성의 관성, 이것과 그리고 원래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우주, 그 둘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 이 갈등 국면에서만 부조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자, 제가 지금 여러 번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잘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저는 그냥 좀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워낙 쉽지 않은 주제다 보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어느 정도 수월해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 if I accuse an innocent man of a monstrous crime, 내가 어떤 innocent, 순진무구하고 양심적인 그런 사람을 갖다가 monstrous, 말도 안 되는 괴물과도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내가 기소한다면, 그리고 만약 내가 tell a virtuous man, 어떤 덕성이 있는 선량한 사람에게 he's coveted his own sister, 그가 자기 자신의 여동생에게 coveted, 어떤 음심을 품은 걸 말하죠. 어떤 carnal desire, sexual desire, 어떤 그런 appetite, 이런 음심을 품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가 말한다면, 헐뜯는다면, 이런다면 he will reply, 그 사람은, 그 선량한 사람은 그 여동생을 성적으로 이렇게 음심을 품고 있다라고 오해를 받은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This is absurd.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바로 불합리하다. 이건 부조리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랬을 때 his indignation, 그 당사자가 겪는 indignation, 그런 분노, indignation, 화, 열받는 거죠. 이러한 분노는 has its comical aspect, 코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또한 also its fundamental reason, 그 나름대로 근거 있는 이유도 가지고 있다. The virtuous man, 그 선량한 사람은 illustrate by the reply, 그와 같은 말도 안 돼, absurd하다라는 답변을 통해서 이 선량한 사람은 illustrate, 이렇게 예시,
입증하는 것이다. Definitive antinomy existing between the deed I am attributing to him and his lifelong principles. 즉 이와 같은 이 명백한 확정적인 이율배반성, 이거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absurd인 건데, 이거를 엉뚱하게 모욕과 더불어 그렇게 기소를 당한 사람이 주장한다는 거죠. 이 명백한 이율배반성이 antinomy 라고 하는 거는 일관이 안 되는 걸 말하죠. inconsistency, discrepancy, 아니면 contradiction, 앞뒤가 모순되는 거. 이거는 between the deed I'm attributing to him, 내가 그 사람의 탓이다라고 내가 그 사람의 행위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내가 그 사람 탓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행위, 이것과 나는 그 사람이 여동생에 대해서 음심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이 행위와,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지켜왔던 그의 원칙, 윤리적 원칙,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확정적인 모순, 확정적인 이율배반성, 이런 거를 보여준다. 이런 게 absurd하다는 한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it's absurd, 그래서 그것은 부조리하다 라고 하는 말은 의미한다. It's impossible,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에서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it's contradictory, 역시 contradiction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뒤 모순적이다라는 말. If I see a man armed only with a sword attack a group of machine guns, 만약 내가 어떤 한 사람이, 그것도 단지 칼, 검으로만 무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attack a group of machine guns, 이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한 그룹을 공격하는 걸 내가 보게 된다면, 달걀로 바위치는 격인 거죠. 이런 걸 보게 된다면 I shall consider his act to be absurd. 나는 그렇게 칼을 들고 기관총 부대를 향해 달려드는 그의 행동이 absurd, 무모하다, 어리석다, 그리고 부조리하다 라고 나는 여길 것이다. 그러나 it is so solely by virtue of the disproportion between his intention and the reality he will encounter. 그러나 그것은, 그 상황은 단지 그럴 뿐이다. 그 상황은 부조리할 뿐이다. solely, 단지 by virtue of disproportion, 어떤 그러한 disproportion, 그러한 불균형 때문에, disproportion,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imbalance, unbalance, 아니면 disequilibrium, 그런 불균형 때문에 그렇게 부조리한 것이다. between his intention,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 기관총을 향해서 내가 이 칼로 기관총 부대를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의도와 the reality he will encounter, 그가 우연히 접하게 될 그런 현실 상황, 이 둘 사이에 빚어지는 불균형, 이 불합리, 모순관계, 이것 때문에 전적으로 이렇게 부조리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contradiction, I noticed between his true strengths, 그 칼을 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한 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뭐 칼을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그의 이 진정한 힘과, 그리고 the aim he has in view, 그가 관점 속에 두고 있는,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가 이렇게 의식 속에 두고 있는, 자, 그가 이렇게 의식 속에 두고 있는 그런 목적, 그의 진정한 힘과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적, 이 둘 사이에서 내가 관찰하게 되는 모순관계. 칼을 들고 그 기관총 부대를 향해 달려가지만 50m, 100m까지 접근도 못해서 총 맞아 죽겠죠. 바로 이 둘 사이의 모순관계, 이런 것들, 여기 이 5분은요, 이 5분은 당연히 여기 by virtue of 이 5분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러한 것, 그러니까 기대치와 현실치 사이의 갭, 모순관계, 그리고 의도한 것과 전혀 황당한 결과 사이의 갭, 이런 것에 의해서 바로 불합리하다, 아니면 부조리하다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꼭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어떤 하나의 그런 기대치, 결과, 그리고 둘 사이의 대립구조,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 반, 합은 아니에요. 정반,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모순구조.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로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런 게 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하나의 기준 또는 가설이 있겠죠. 근데 그거 이렇게 반대되는 반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이렇게 모순 관계를 이룬다는 겁니다. 모순 대립 관계.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 둘, 모순 관계, 세 가지가 있어야 바로 그게 이 부조리하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요. 그 다음, Likewise, we shall deem a verdict absurd. 우리는 어떤 하나의 배심원의 결정을 평결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하나의 평결 또는 진짜 judgment, 판결에 대해서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평결을 갖다가 부조리하다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 평결을 대조하게 될 때, 반대적으로 비교하게 될 때, with the verdict, the facts apparently dictated. 그 사실들이 apparently, 명백하게 요청하는 사실만 놓고 보면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되는데 무죄로 풀려나오는 경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죄인데도 그저 아무 죄도 아닌 건데 그저 어떤 검찰이나 아니면은 법원에 그런 그 오판 아니면은 잘못된 기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엉뚱하게 이렇게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사실이 명백하게 이 dictate는 요청하고 요구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command, require, direct, instruct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이 명백하게 지시하고 요청하는 그런 평결과 그리고 현재의 평결을 대조하게 될 때, 대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그 평결 내지 판결 갖다가 absurd하다고 느낀다. 황당한 판결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 판검사가 똘똘한 줄 알지만 그쪽 세계에서만 살아가지고 사실 그쪽 세계의 전문성 속에서 갖고 있는 야만성, 그런 어떤 교양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그런 거가 굉장히 많죠. 우린 그런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물론 훌륭한 법조인도 있습니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 아주 정말 훌륭한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 And similarly, 그리고 마찬가지로 similarly, a demonstration by the absurd is achieved by comparing the consequences of such reasoning with the logical reality one wants to set up.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demonstration, 하나의 demonstration. 자, 이거는 여기서 시위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absurd니까 이런 부조리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것, 이치에 안 맞는 것, 그런 이치에 안 맞는 것에 의해서 뭔가를 갖다가 demonstration, 입증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배리법? 이런 그런 말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귀류법, 그 오류에 귀착하게 되는 방법론, 오류임을 오류로 귀결시켜서 그래서 본 명제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 귀류법이라고 그러죠. 어떤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부정명제가 그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를 not를 붙여서 이게 부정이 참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불합리성을 증명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 명제가 이게 어떠하다라고 증명하는 방법. 이렇게 모순을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진실을 증명하는 방법, 모순에 의한 증명 방식, 기류법. 이 기류법도 역시 이렇게 achieved, 성취됩니다. By comparing the consequences of such reasoning. 그와 같은 기류적 이성적 추론의 결과를 갖다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the logical reality one wants to set up. 자기가 정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논리적인 reality, 현실 이런 것과 논리적인 어떤 reality, 현실과 이 자기가 지금 기류를 통해 오류로 봉착하게 된 그와 같은 추론의 결과를 갖다가 비교함으로써 역시 이 기류법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in all these cases 이와 같은 모든 사례에서처럼 지금 absurd하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한 거죠.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요. 까미가 이 모든 경우에서처럼 그리고 from the simplest to the most complex 가장 간단한 사례로부터 가장 복잡한 사례에 이르기까지 the magnitude of the absurdity 이와 같은 absurdity 즉 이와 같은 자 갑자기 말이 또 안 나오네요. 이와 같은 부조리의 크기는 부조리도 크기가 있는데 높낮이가 있는데 부조리의 크기는 be in direct ratio 직접적인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terms of my comparison.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비교한 두 개의 항목들 사이에 이 거리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냐. 이 정으로 내세운 것과 반으로 내세운 것,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황당하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거는 그저 요만큼 앱서드하고요. 어떤 거는 이만큼 앱서드하고요. 또 어떤 거는 정말 이만큼 앱서드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정말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크기를 다 짐작할 수 이 정도로 황당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황당함, 이 모순성, 그러한 부조리성은 이 비교되는 두 항목 사이 거리와 비례한다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좀 기하학적 표현을 썼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There are absurd marriage.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absurd 이렇게 부조리한 결혼 사례들이 있다. 부조리한 결혼 사례 이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근데 둘이 잘 어울리는 그러한 성격, 뭐 그들이 따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나이, 건강, 뭐 신원, 서판 따위, 뭐 여러 가지 재산이니 온갖 너저분한 것들. 근데 오히려 처음에 매력이라고 느꼈던 그 요소들 때문에 나중에는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묵한 사람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답답해서 꼴도 보기 싫어서 찢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 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논리적이고 명철함을 좋아했는데 너무 따지고 드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또 헤어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absurd한 부조리한 결혼 사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담삼아 그런 말을 하죠. 결혼을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으로 이끈 그 원인이 이혼으로 이끈 원인이 되기도 한다 라는 말을 하죠. 그만큼 모순적인 겁니다. absurd marriages 그리고 absurd challenges 여러 가지 그러한 부조리한 여러 가지 도전들, 난관들, 부조리한 rancors 어떤 원한 감정들,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든지, 이 rancor라고 하는 거는 어떤 resentment, grudge 이런 거 말하는 거죠. hatred, 증오심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부조리한 침묵 사례들, 부조리한 전쟁 사례. 이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밑에는 사실상 돈, 탐욕 이런 거죠. 근데 그걸 다 숨깁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걸 동원해서요. 그리고 심지어 부조리한 평화 조약들 이런 것조차도 있다. 이렇게 부조리한 게 많다는 겁니다. 그 부조리는 세상 전반에 걸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For each of them, 그와 같은 부조리의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the absurdity springs from a comparison.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교 상황을 통해서 부조리는 생겨난다. 부조리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떤 비교,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 모순적인 대응관계까지 세 가지가 이런 상황에서만 태어난다는 겁니다. I am thus justified.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겠다. That the feeling of absurdity, 이런 부조리하다라는 느낌은 does not spring from the mere scrutiny of a fact, one impression. 이것은 어떤 사실이나 우리의 감각에 맺혀진 어떤 인상에 대한 그저 단순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부조리해라고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부조리하다는 느낌은 바로 but that it bursts from the comparison between a bare fact and certain reality. 이것은 어떤 그러한 가공되지 아니한 그런 순수한 본연의 사실과 그리고 사실이 부딪히게 되는 어떤 일정한 현실, 이 둘 사이의 비교, 사실과 사실이 부닥치게 되는 현실의 비교,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러한 대립, 충돌 양상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니면 within an action and the word that transcends it. 그리고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행위를 초월하는, 그 행위를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 그리고 어떤 행위와 인간의 행위와 행위를 초월하는 어떤 세계 사이, 이 둘 사이, 바로 이러한 바로 이런 것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 비교를 통해서. 자, 그래서 부조리는 이렇게 생겨나는 거지 단일 항목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 absurd is essentially a divorce. 그래서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essentially 본질적으로 a divorce, 이 붙는 결합이 아니라 결별 내지 분열 혹은 결렬 이런 겁니다. 어떤 divorce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좀 색다른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색깔 해볼게요. 자, 그런데 it lies in neither of the elements compared. 그것은 비교되어지는 그러한 요소들, 원소들 중 어느 하나 그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면 정이면 정, 반이면 반,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It is born of their confrontation.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의, 비교되는 두 가지 요소의 대치 국면을 통해서 이런 대립, 갈등 양상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갈등을 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in this particular case, on the plane of intelligence. 그래서 이와 같은 특별한 이런 특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그리고 또한 어떤 이러한 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I can therefore say,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The absurd is not in man.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인간만 놓고 보면은 인간 속에는 부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불합리성이. 그리고 if such a metaphor, 그리고 그와 같은 그런 비유가 could have a meaning,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양보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즉 까미가 바라보는 이 불합리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거의 핵심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부조리는 in their presence together, 그 바로 인간과 인간이 이해하려고 하는 부딪히게 되는 사회, 세계, 우주, 바로 그 둘 사이가 함께 있을 때 presence,
그들의 함께 공존, 그리고 그 속에서의 confrontation, 대치 국면, conflict, 갈등, 모순관계, 이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for the moment it is the only bond uniting them. 자, 그러는데 현재로서, 현재 순간으로서 only bond uniting them. 그와 같이 them, 인간들과 세계를 묶어주는, 인간과 세계를 결합시키는 유일한 그런 연대가 바로 부조리다. 그 바로 인간과 세계는 부조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이렇게 바로 그 까미가 파악하는 인간과 세계는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되는 방식은 벙찐다고 그러죠.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 수객기, 부조리라는 겁니다. 기존에 그 유럽 지성인들을 세뇌시켜왔던 합리성, 기대 가능성, 예측 가능성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근원적인 측면에서 일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이런 거 말고 말이죠. 그래서 if wish to limit myself to facts.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을 갖다가 이 facts, 사실들에만 국한시키려는 그런 소망, 그리고 I know what man wants. 여기서는 if가 아니라 I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잘못 나온 것 같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이 팩트에 근거하고 싶다. 사실에만 국한시키기를 원한다. I know what man wants. 그래서 나는 인간이 뭘 원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what the world offers him. 그와 같은 인간에게 세계가 뭘 주는지도 알고 있다. And now I can say. 그러므로 나는 인간도 알고 내 나름대로 세상이 인간에게 주는 것도 아는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I also know. 나는 또한 안다. What links them. 도대체 무엇이 그 둘을 갖다가 연결시키는가. 그 둘을 연결시키는 건 다름 아닌 부조리라는 겁니다. 인간과 세계의 연결은 부조리라는 거죠. 그래서 I have no need to dig deeper. 자, 내가 이쯤 알고 났으면 난 더 이상 깊게 파서 연구할 필요성을 갖지 못한다. A single certainty, 단 하나의 확실성. 데카르트의 단 하나의 확실성은 그 코기토 에르고 썸 거기서 하는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 의심하는 한에 있어서만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의심, 회의,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있는 의식의 주체를 갖다가 데카르트가 확인합니다. 그걸 시발점으로 삼죠. 근데 까미는 유사하게 지금 여기서 single certainty, 단 하나의 확실한 단 하나의 확실성, 이거 바로 인간과 세계를 수수께끼 같은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바로 부조리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확실성. 이거면 the seeker, 탐구, 연구, 진리 연구자에게는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 더 이상 뭘 알 필요가 있냐. 이거 하나면 it simply had derived all the consequences from it. 그는 자기가 이 도달한 단 하나의 확실성으로부터 다른 모든 결과물들을 추론해내야만 한다. 단순히. 이게 바로 연역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 추론이 가능하겠죠. 이걸 통해서요. 쭉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The immediate consequence is also a rule of method.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immediate, 어떤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 즉각적인 이 결과는 이와 같은 지금 자기가 추구하는 그와 같은 어떤 방법의 규칙이기도 하다. 방법의 규칙. 자, 여기서 어떤 즉각적인 그러한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single certainty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 인간과 세계를 연결하는 것은 부조리다라고 하는 이거에서 즉각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 즉각적인 결과물이
즉각적인 결과물이 또한 그런 방법의 규칙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는 좀 모호하죠, 말이. 그 뒷부분에 약간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art trinity brought to light in this way is certainly not a startling discovery. 부연 설명을 합니다. The art trinity. 여기 이상한 이와 같은 삼위일체. 여기 삼위일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거예요. 지금 이게 말한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대립 구조를 갖고 있고, 이 대립 구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알 수 없음, 수객기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삼위일체. 자, 이러한 지금 여기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갑자기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트리니티가. 그래서 지금 여기 트리니티 이렇게 이런 식으로 bring to light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진 이러한 이 삼위일체 이 세 가지 인간과 세계와 부조리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이거는 it is certainly not a startling discovery 하나의 어떤 놀라울 만한 정말 대단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발견 이러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 새삼스럽게 이걸 가지고 놀랄 필요는 없다. But it resembles the data of experience in that it is both infinitely simple and infinitely complicated. 그리고 그것은 어떤 데이터랑 닮아 있다. experience, 경험 데이터, 여러 가지 경험의 내용물, 경험 자료 이런 것과 닮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삼위일체 형태의 이러한 이 확실성이 infinitely 무한히 간단하기도 하고 무한히 복잡하기도 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바로 경험 데이터랑 닮아 있다. 자, 경험 속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거랑 닮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모순 관계가 부조리 관계가 크게 나타나고 어떤 건 작게 나타나고 어떤 건 이상 야릇하게 나타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its first distinguishing feature in this regard is 바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바로 이 부조리가 갖는 최초의 distinguishing 구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구분적 특징 확실한 구분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It cannot be divided. 이 세 가지 이 삼위일체 결합 구조는 divided 분리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 있죠? 이렇게 인간과 다시 한번 여기 인간과 이 알 수 없는 세계 합리성을 적용을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모순, 불합리, 수수께끼로 남게 되는 그래서 이 갈등 국면 관계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다가 지치고 말게 되는 자 이와 같은 이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세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그리고 to destroy one of each term 그 부조리 관계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항목들 중에 약정 항목들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가 파괴시키는 것 인간을 없앤다든지 세계를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조리 모순성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전체 이 삼각 구도를 갖다가 파괴하는 꼴이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There can be no absurd. 부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Outside the human mind. 인간의 정신 영역 바깥에. 그러니까 인간을 떠나면은 부조리는 없다는 겁니다. 부조리는.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 삼자 사망 중에 있어야지만 부조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like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the absurd 이 부조리는 ends with death 죽음으로 끝난다.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정신, 인간의 사유, 인간의 번뇌가 죽으면 그 인간이 갖고 있었던 경험 세계의 모순 구조도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이고 세계로 남는 거죠. 그러나 there can be no absurd outside this world either. 또한
인간이 경험하는 이 세계, 이 바깥에도 경험하는 이 세상, 실존 세상 이 바깥에도 이 부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이 인간의 영역에만 부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세계의 영역에만 부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인간과 세계의 대립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 이게 이렇게 맞물릴 때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립 양상 모순 구조 속에서. 그래서 it is by this elementary criterion, 바로 이 기본적인 criterion,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죠. standard, 바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준 설정에 의해서 I judge the notion of the absurd to be essential. 나는 이 부조리라고 하는 관념이, 부조리라고 하는 개념이 essential, 필수적, 아주 본질적이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consider,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It can stand as the first my truth.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의 첫 번째 항목으로서 이 부조리의 삼위일체성이 딱 stand, 똑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나는 고려하고 라고 내가 고려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표준을 통해서이다. 강조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까미는 나는 이 세 가지 이 삼위일체 정식을 통해서만 나는 이 부조리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진실의 첫 번째 제일 원칙으로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 rule of method alluded to above appeared here. 근데 위에서 넌지시 언급되어진 그런 방법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방법의 규칙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앞에 보니까 방법의 규칙이라는 이런 말을 언급했었죠.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if I judge that a thing is true, 내가 만약 어떤 하나의 사물이 사실이다 라고 판단하면 I must preserve it. 나는 그 항진명제, 그 사실인 것을 나는 보존해야만 한다. 진실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 if I attempt to solve a problem, 내가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려고 시도한다면 최소한 I must not by the very solution, 그 문제를 푼 바로 그 해결책에 의해서 I must not에 걸리는 건 여기 conjure up이 되는 거죠. conjure away one of the terms of the problem. 바로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항목들 중에, 약정 항목들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가 conjure away, 마치 conjure away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없애야 할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마치 마법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미신적으로 뭔가를 쫓아와 버리는 걸 말합니다. 푸닥거리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밀히 그 문제의 약정 항목들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가 은밀히 이렇게 이렇게 축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인간인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는 어떤 모순성을 지니고 있는데 아까 그 삼각형 구조 있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제거하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For me, the sole datum is the absurd. 나에게는 그 유일한 데이텀, 자료, 내지 기준점. 여기 데이텀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나에게 유일한 기준점은 기준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absurd가 나왔으니까. 바로 그 부조리이다. 나에게 유일한 데이텀 문맥상 standard가 되는 겁니다. The first and after all the only condition of my inquiry. 그래서 최초의, 그리고 after all, 결국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면 그런 my inquiry 또는 inquiry, 나의 연구, 조사, 나의 이 탐구의 유일한 조건이기도 한, 최초의 조건이기도 한, 이것은 바로 preserve the very thing, 바로 그것을 그대로 보존 유지하는 것이다. The crushed me, 나를, 이때 crush라고 하는 것은 으깨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진리라고 착각했던 것을 박살내는 걸 말합니다. break down 하는 것, collapse, 나를 무너뜨리는 것, 나를 discourage하고 dishearten, 실망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를 으깨는, 나의
오해와 편견과 이런 거를 바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바로 그것 내 맘엔 안 들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존하는 것, 이걸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consequently,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respect what I consider essential in it,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그것 속에서 바로 내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을 존중하는 것, 모순을 발견했으면 그 모순을 배척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곡학, 아니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경강부회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걸 인정하고 보존하고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철학자들은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꼭 3점포로 빠졌죠. 신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어떤 미신에 협력을 한다든지 옆길로 빠져버렸던 겁니다. 근데 까미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까미가 말하는 방법의 규칙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I've just defined it as confrontation and an unceasing struggle. 그래서 나는 그 방법의 규칙, 어떤 부조리의 방법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방금 정의 내렸다. confrontation, 일단 대치 상황, 갈등 상황, 즉 인간의 이성적 욕망, 자꾸 합리적으로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근데 세계는 unceasing, 끊임없이 이해가 안 되고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합리성에 가둬둘 수 없는, 거기서 생겨나는 끊임없는 갈등. 바로 이것. 바로 자 여기 대치 상황, 이 두 가지 이 항목의 대립인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갈등,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이 삼위일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공식이고 이게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nd carrying this absurd logic to its conclusion.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부조리에 관한 논리를 갖다가 그 결론까지 계속 carrying 이렇게 주장하면서 I must admit that 나는 데디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The struggle implies a total absence of hope. 그와 같은 나의 이 부조리를 지속시키려는 부조리 일관성의 투쟁은 total absence of, 여기 총체적인 희망의 결핍, 이러한 거를 내포한다. 자, 총체적인 희망의 결핍, 이거는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부조리 방법론의 특색인 건데, 자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때 여기서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despair. 그렇다고 좌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좌절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낙관적인 근거 없는 뭐 잘 될 거야 라든지, 그래서 쭉 가다가 천국, 그 다음에 뭐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어떤 그런 희망, 형이상학적 모호성, 이런 거, 희망, 합리성, 이 세 개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에 대한 완전한 결핍, 그 희망을 없애버려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이 부조리의 논리 일관성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리의 어떤 논리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a continual rejection. 이거는 계속적으로 부인할 것. 부조리를 중도에 타협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겠죠. which must not be confused with renunciation. 그렇다고 이것은 뭔가를 포기해버리는 것과 결코 혼동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rejection, 부인할 것, 엉뚱한 형이상학과 타협시키는 것, 어떤 종교적인 독단론과 타협시키는 것, 그런 걸 다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지 못한 것, 어떤 삼위일체 정립에서 어떤 한 가지 항목을 없애려 드는 것, 기만적인 것, 이러한 것, 뭐 이렇게 그 심지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신앙으로의 도약,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떤 초월성으로의 비약, 이런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비겁한 짓거리고 작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a conscious dissatisfaction. 이것은
의식적인 불만족. 삶은 원래 이렇게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이것은 which must not be compared to immature unrest. 이것은 그저 소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건 좀 너무 웃기는 건데, immature, 이렇게 좀 성숙하지 못한, 우리가 10대, 20대 때, 물론 10대, 20대에도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성숙한 그런 젊은 시절에, 젊음이랑 연결시키지 않겠습니다. 미성숙한 그런 세련되지 못한 불안감, 이런 거에 비견될 수 있는 불안 동요, 이런 거에 절대로 이런 거에 비견되어서는 안 되는, 이렇게 미성숙한 불안이 아니라 여기서는 의식적인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칸트의 딩의 안지기, 물 자체 영역을 갖다가 인간의 이성, 합리성의 구조로 포착할 수 없는, 거기서 오는 근원적인 그러한 불만족,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인간은 어차피 조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필멸성에서 오는 그러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원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적인 그러한 불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학문을 갖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걸 특징으로 하는 게 이 지금 까미가 말하는 이게 이 부조리의 논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verything that destroys, conjures away, or exercises this requirement. 여기서 말한 이 세 가지 필요 요청사항들. 자, 필요 요청사항들. 세 가지 말한 요청사항들. 이걸 갖다가 destroy, 파괴시키는, 혹은 이렇게 마치 무슨 악령을 퇴치하듯 은밀하게 이런 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추출시키는, 이게 바로 exercise, 똑같은 말입니다. conjure away나 exercise나, 이 exercise도 원래 이것도 악령을 축출시키는 건데, 어떤 소위 말하는 evil spirit, 악령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마귀가 들었다 해가지고 그걸 expel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뭐 incantation, 기도발, 아니면 command, 어떤 명령, 뭐 prayer,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억압하고 축출하고 마음이 안 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conjure away나 exercise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당하고 미신적이고 이상한 방식으로 이와 같은 이 부조리로 가기 위한 필수 요청사항,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은밀하게 없애버리거나 혹은 축출시키거나 destroy, 파괴시키는 이러한 모든 짓거리, 그게 철학이든 종교이든 이런 짓거리들은, 그리고 and to begin it, 우선 consent with other overthrows, divorce, 이러한 인간과 세계의 결별성, 분리성, 이런 분리성, 이러한 거를 전복시키는, 원래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걸 그런 건데, 이런 분리성, 절연성을 갖다가 전복시키는 그런 동의, 적절하게 합의하고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는 동양 철학과는 안 맞습니다. 뭐 정기, 신, 우주와의 음양의 원리, 합일, 인도 철학 이런 것하고도 안 맞죠. 굉장히 이거는 서구의 어떤 대륙 철학적인 그거의 합리성에 이가 갈린 이 까미만의 이러한 독특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 철학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러한 결별, 분리성, 이러한 그런 분리성을 갖다가 오히려 전복시키는 그런 어떤 컨센트, 동의, 합의, 이건 적절한 타협이죠. 일종의 배신행위죠. 이러한 거는 절대로 금물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적절히 합의,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옆길로 빠지는, 이게 김밥 옆구리 터지는 거라는 거죠. 이런 짓거리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까미는 아주 일관되게 어떤 철학자보다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ruins the absurd, devaluates the attitude that blah blah blah. 이것이 바로 이 부조리 정신을 갖다가 망가뜨리며, 그리고
이 나중에 그렇게 함으로써 proposed 이렇게 건의되어질 수도 있는, 즉 제안되어질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도 이렇게 proposed 제안되어질 수도 있는 어떤 바람직한 태도 이런 거를 평가절하하는 꼴이 된다. 그것을 평가절하하게 된다. 절대로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짓거리가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한 이런 작태, 이거는 바로 이 부조리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관성 있는 행진의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absurd has meaning only insofar as it is not agreed to. 그래서 부조리 정신은, 그 부조리 정신이 너 다르고 나 다르고 쟤 다르고 우리 다르고 다 다르고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만, 모순성을 가지고 있고 모순성을 유지하는 범위에 있어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 부조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부조리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조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에 도달하셨길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지루한 내용에 머무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항목은 다음 시간에 다뤄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